미아가 자기 집 문을 열어 나를 이끌었다. 오늘 밤으로 끝낼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는 당신이 결정해요. 하지만 한번 발을 들이면 되돌릴 수 없을 거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에서 아무렇지 않게 스타킹을 벗어던졌다. 세상에는 결코 엮여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굳게 믿었다. 온갖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은 죽어도 사양하고 싶었다. 근거 없는 소문에 사회적 지위를 잃거나 매달 위자료에 허덕이며 살게 될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뻔히 보이는 지뢰를 밟는 행위는 그저 어리석을 따름이라 생각했다. 내 지인 중에도 눈앞의 욕망에 사로잡혀 큰일을 치른 이가 있었다. 아내가 있는데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손을 댔다는 소문이었다. 결국 이혼하며 아이들의 양육권마저 빼앗기고 매달 양육비를 내느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하는 법. 나는 절대로 그런 신세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속 깊이 다짐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치명적인 여인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것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격정적인 사랑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저 어쩐지 귀여운 여자애에게 어쩐지 호감을 받고 어쩐지 그것에 응해주고 어쩐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일들의 반복뿐이었다. 살을 찢는 듯한 집착도 질투도 혹은 온몸을 불사를 듯한 열정도 나와는 전혀 무관한 채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지낼 것이라고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굳게 믿고 있었다. 당시 나는 사회생활 6년 차였다. 신입티를 벗어던졌지만 그렇다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주도할 만큼 연차가 쌓인 것도 아니었다. 승진 가도를 달릴지 아니면 평생 평범한 사원으로 남을지 갈림길에 선 시기였다. 동기들은 출세를 위해 상사에게 아부하는 데 혈안이었다. 개인 시간을 쪼개어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에 참석하고 한밤중에도 전화가 오면 받는 등 그들의 필사적인 모습은 대단했다. 물론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데 여념이 없었다. 연애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은 달랐다. 내 인생에 걸린 문제였고 내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28살이라는 나이 때문이었을까. 당시에 나는 상당한 야심에 불타올랐다. 기회가 된다면 상사의 발목을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정도였다. 상사의 점심 술자리에는 늘 참석했고 식사는 물론 흡연실까지 따라다녔다. 약점을 잡기 위해 여자까지 소개해 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상사는 상당한 수완가였고 여자 밝히는 것을 공공연히 떠벌렸다. 회사 내에 애인이 수두룩하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참으로 강인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였다. 구시대적인 힘의 정치를 휘두르는 그에게 함부로 거역했다가는 순식간에 찍혀버릴 것이 뻔했다. 그저 끊임없이 아첨하여 눈에 들고 승진시켜달라고 졸라서 당분간은 그의 후광을 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단념한 나는 이전보다 더욱 상사에게 아양을 떨었다. 상사는 나를 제법 쓸모있는 심부름꾼이라 여겼는지 잡무를 시키기 시작했다. 담배 심부름이나 애인들의 차량 이동을 돕는 일 등이었다. 물론 상사도 대놓고 애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사 회식에는 항상 동석시키고 귀가 시에는 내게 택시로 데려다주게 하는 여자가 있었다. 능력에 비해 급여가 높았고 지각도 허용되며 어딘가 모르게 화려한 차림이었다. 무엇보다 상사를 옹호하는 발언만 일삼았다. 이 여자가 상사의 애인이라는 사실은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 애인이라는 여자는 바로 우리 부서의 팀장, 이와시타 미야 팀장이었다. 팀장이라고 해봐야 회의 사회자 역할 정도였지만 올해 45세인 상사의 대학 후배라고 하니 아마 마흔 안팎일 것이다. 겉모습은 나이에 맞는 듯 했지만 미아는 어딘지 모르게 요염한 여자였다. 동료들은 밤을 상상하기 쉽다고 표현했는데 왜소한 체구에 풍성한 검은 머리, 짙은 화장이 돋보이는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녔다. 늘 높은 굽 구두에 발찌를 차고는 허리를 흔들며 사무실을 오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끈적하리만큼 달콤한 향수 냄새가 감돌았다. 그리고 살짝 갈라진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말을 건넸다. 아니, 그보다
뻔히 보이는 지뢰에 가까이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미아라는 여인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 묘하게 신경 쓰이는 상대였다. 우선 그녀의 목소리였다. 낮고 살짝 갈라진 허스키 보이스는 단순한 업무 연락조차 귓속 깊이 박혔다. 회의에서 다음 안건은 무엇이냐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말끝에는 묘한 관능미가 스며나와 내 체온을 빼앗는 듯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무의식적인 습관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말하는 버릇일 뿐이라 생각하겠지만 내게는 기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그녀의 몸짓이었다. 서류를 건넬 때마다 살짝 허리를 굽히면 풍겨오는 그 달콤한 향기, 손톱 끝까지 계산된 듯한 움직임, 힐로 바닥을 두드리는 리듬. 그 모든 것이 여자를 주장하고 있었고 회사 내 어떤 젊은 여직원보다도 농밀한 기운을 뿜어냈다. 나는 그녀에게 손대지 말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동시에 왜 하필 그 상사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권력에 이끌린 것일까? 오래된 인연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유의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가 진심으로 상사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들을 제멋대로 다루며 교활하게 처신하는 듯했다. 그 영악함마저 엿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바로 그렇기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나는 그녀의 무엇에 이끌리는 것일까? 농염한 매력일까? 아니면 아슬아슬한 위태로움일까? 혹은 발을 들이면 파멸할 것임을 알면서도 끌리는 금기 그 자체 때문일까? 회식 후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내는 역할을 맡을 때마다 심장이 불쾌할 정도로 격렬하게 뛰었다. 택시 문을 닫는 찰나 시선이 마주치면 그녀는 아주 짧은 순간 눈꼬리를 가늘게 뜨고 나를 시험하듯 미소 지었다. 그 시선에 꿰뚫릴 때마다 이 여자가 나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녀에게 손대면 반드시 무언가를 잃을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만약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엿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치 거미줄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벌레처럼 나는 그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슬쩍 옆눈으로 미아를 응시했다. 오늘은 거래처 접대로 상사가 자리에 없었다. 괜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다행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알아챈 미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가지군. 저기 있는 간장 좀 건네줄래요? 그녀는 내게 몸을 바싹 붙이며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얽어왔다. 네, 여기요. 나는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간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미아는 한 수 위였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며 간장병째 내 손을 잡았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대화에 열중하느라 우리들의 미묘한 교류를 눈치채지 못했다. 좀 곤란합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미아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내게 온 그녀의 대답은 내 말 따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뭐 어때요? 곤란할 게 뭐가 있죠? 그렇게 말하며 이번에는 내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댔다. 머리가 어질어질한 것은 분명 술 때문일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무작정 술잔을 기울였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택시 안에 있었다. 머리에서는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가지군 일어났어요? 귀에 익은 목소리. 놀랍게도 나는 미아의 무릎을 베고 있었다. 의외로 술이 약하네요. 아니면 피곤했나?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은 훌쩍 넘어가 있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전혀 낯설었다. 어찌된 일인가? 나는 무심코 얼굴을 찡그렸다. 택시의 흔들림에 맞춰 머릿속 생각도 휘청거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뢰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미아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동료들에게 알려진다면 내 사회생활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 분명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마다 등줄기에 전기가 흘렀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도 괜찮다고 속삭였다. 미아의 향기는 취기를 더욱 깊게 하고 이성을 무디게 만들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녀는 상사의 여자였다. 스스로가 금기이기 때문에 더욱 강렬하게 이끌리는 것일까? 위험하다는 것을 알수록 심장은 격렬하게
당신은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녀에게 허리를 감싸 안기자.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늘 현관에서 발길을 돌렸던 곳인데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미아는 재빨리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감촉을 느끼자 내 안에서는 이성과 욕망이 치열하게 맞섰다. 무심코 내 왼손이 미아의 둥근 엉덩이를 훑었다. 그러자 미아는 내 손을 얽어매듯 위에서 감싸쥐고는 움직였다. 안 돼요. 만약 부장님께 들키면. 괜찮아요. 그 사람도 바람 피우잖아요. 그 연극하는 여자나 인사팀의 다케우치 씨 같은 사람들과. 그러니 나도 복수하는 거예요.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미아는 자기 방 문을 열고 나를 유혹하듯 이끌며 말했다. 오늘 밤으로 끝낼지 아니면 더 깊어질지는 당신이 결정해요. 하지만 있잖아요. 아마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거려. 그렇게 말하며 현관에서 스르륵 스타킹을 벗어던졌다. 너무 맛있는 건 그냥 맛만 봐서는 참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는 내게 입을 맞추더니 쿵 소리를 내며 침대로 쓰러졌다. 악렬한 미아 같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결국 어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게다가 엄청난 비밀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악렬하기보다는 요녀에 가까울까. 어느새 얽혀버려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금단의 맛을 알아버린 것이다. 불꽃이 몸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아의 다음 수순을 받아들였다.